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효인약국 실습생 전북대학교 약학과 김민주입니다. 저는 수면장애와 불면증 치료에 대해 발표하려 합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불면증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불면증의 비약물 치료에 대해 알아본 다음 불면증의 약물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면증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국제수면장애 진단 분류에 따르면 만성 불면증은 야간 불면증과 이로 인한 주간 증상이 일주일에 3일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기 불면증은 3개월 미만 지속되는 경우이고 기타 불면장애는 불면증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즉 DSM-5에 따르면 불면증은 충분히 잘 수 있는 환경에서 주 3일 이상, 불면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기능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불면증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더 흔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도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불면증의 진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2019년 불면증 임상진료 지침에 수록된 불면증의 진단 및 치료 흐름도입니다. 불면증을 주 호소로 내원한 환자에서는 먼저 다른 수면장애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른 수면장애의 특성을 잘 숙지하고 병력 청취와 다양한 검사를 통해 감별해야 합니다. 불면증의 진단검사에는 야간 수면다원 검사가 있습니다. 수면다원 검사란 자는 동안 여러 가지 신체 변화를 측정해 수면 질환 여부와 형태, 정도 등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몸에 센서를 부착하고 잠을 자면서 뇌파, 눈과 팔다리의 움직임 등을 측정합니다. 이 검사는 중요하지만 고가의 장비와 숙달된 검사자가 필요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간단한 진단 방법은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만든 불면증 자가진단표가 있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분들 모두 해보시길 바라고 관련 링크는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점 이상인 분들은 심한 불면증이 있으시다고 볼 수 있으니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불면증의 비약물 치료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치료 흐름도를 보시면 불면증의 진단 후 첫 번째로 시행되는 치료가 비약물 치료 중 하나인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다음의 치료법들을 조합하여 4에서 6회 정도로 구성하고 일반적으로 각 회기당 40분에서 60분 정도의 치료 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장점은 치료 지속 효과가 6개월까지도 지속되며 부작용이 거의 없고 정신장애의 증상도 호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치료 발현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고 환자의 많은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시간도 많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지치료란 잠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수면시간 제한요법이란 수면시간과 기상시간을 정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완요법이란 복식호흡이나 점진적 근육이완법 등을 이용해 몸을 이완시켜 잠에 들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극조절요법은 잠자리에서 잠만 자도록 하여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수면위생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니 한 번씩 화면을 멈추고 읽어보시고 직접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비약물 치료 방법은 광치료가 있습니다. 광치료는 빛 자극을 통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24시간의 명암 주기에 맞춘 리듬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빛 자극의 정도에 따라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안구 건조증과 두통, 불안 등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운동치료는 수면을 더 잘하게 해주고 일주기 리듬의 안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은 외부 환경의 시간 정보를 생체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면증의 약물 치료입니다.
불면증의 치료 흐름도를 보시면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치료가 여의치 않은 경우 약물 치료를 시작합니다. 불면증 치료 약제는 크게 잠이 들기 어려운 수면 개시 장애와 오랜 시간 잠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면 유지 장애로 나누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 상황에 맞는 약제를 사용하여 약물의 불필요한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벤조디아제핀입니다. 이것은 가바-A 수용 복합체에 있는 벤조디아제핀 수용체의 아고니스트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 억제성 물질인 가바와 가바-A 수용 복합체 간 결합을 촉진합니다. 벤조디아제핀 수용체 중 1, 2형 수용체는 중추성이며 1형 수용체는 수면과 관계가 있고 2형 수용체는 근이완 효과, 정신운동 기능 저하, 항경련 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3형 수용체는 말초성이며 금단 증상이나 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면증 치료에 승인된 벤조디아제핀 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로라제팜에 달마돔정, 트리아졸람의 할시온정 등이 있습니다. 또한 FDA 승인은 받지 못하였지만 오프라벨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로라제팜의 아티반정, 클로나제팜의 리보트리정 등이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흔한 부작용은 낮 졸림증, 운동실조, 어지럼증, 인지기능 저하, 업무수행 기능 저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에서 사용 시 인지기능 저하, 선망, 근이완 효과에 따른 낙상과 골절 등의 부작용 발생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G클래스 약물입니다. 이것은 벤조디아제핀 수용체 아고니스트로 벤조디아제핀과 마찬가지로 가바A 수용체에 작용하나 주로 1형 수용체만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수면 효과만 나타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G클래스 약물은 벤조디아제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지만 기억상실, 환각, 자살 위험성 증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내성과 의존, 금단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약물은 다음과 같고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것은 졸피뎀입니다. 졸피뎀은 수면 개시와 유지 둘 다에 도움을 줍니다. 간헐적으로 복용해도 정기적으로 복용할 때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므로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이 잘 오지 않을 때에만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졸피뎀의 흔한 부작용으로는 두통과 어지럼증, 졸림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항우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독세핀, 트라조돈, 미르타자핀이 있습니다. 독세핀은 통증이나 수면 조절 목적으로 사용하는 3원계 항우울제로 미국 FDA로부터 불면증 치료제로 승인받은 약물입니다. 기전은 히스타민 H1 수용체에 대한 기량작용으로 여겨지고 수면 유지 장애에 더 효과적입니다. 주요 부작용은 설사, 낮 졸림증 등이 있으나 인지기능 저하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노인에게 투여 시 장점이 있습니다. 트라조돈은 세로토닌 수용체와 알파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기량작용을 하는 약물입니다. 저용량에서 수면제로 사용되고 수면 유지 장애에 더 도움이 됩니다. 부작용은 두통이나 기립성 저혈압이 있지만 남용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밀타자핀은 항우울제 중 수면 유도 효과가 비교적으로 큰 약물로 기전은 히스타민 H1 수용체나 세로토닌 수용체의 기량작용으로 일어납니다. 우울증 환자에서 수면 유도 효과를 위해 저용량으로 사용하며 부작용으로는 과도한 진정 효과와 체중 및 식욕 증가, 입마름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이란 생체 리듬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제3뇌실 후부에 위치한 송과체에서 분비됩니다. 계절에 따른 일조시간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부족한 경우 불면증은 물론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멜라토닌 최고 혈중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됐는데 이로 인하여 불면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의 약물요법은 생리적으로 부족해진 멜라토닌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노인에서의 불면증 치료에 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지속형 방출제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처방 가능한 멜라토닌 제제로 2014년부터 55세 이상의 불면증 환자에게서 사용이 승인되었습니다. 멜라토닌 장기 지속형 제제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복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적정 용량은 2mg입니다. 기존의 멜라토닌은 반감기가 35분에서 50분으로 짧아 충분한 효과를 갖기 어려웠지만
지속형 방출제의 경우 멜라토닌이 체내에서 분비되는 패턴과 유사하게 약 9시간에 걸쳐 농도가 유지되어 수면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항정신병 약입니다. 항정신병 약에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저용량으로 사용 시 수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대사증후군이나 수체외로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특정 환자에게만 차선책으로 사용됩니다. 쿠에타핀은 25에서 50mg, 올란자핀은 2.5에서 5mg으로 저용량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항히스타민제입니다. 항히스타민은 히스타민 H1 수용체 기량작용으로 수면작용을 나타내며 국내에는 독사라민과 디페니드라민이 불면증의 보조치료로 승인되어 상용 중입니다. 독사라민은 25mg을 초야하며 중증 근무력증, 급성 혀부각성 녹내장, 약물 중독 환자 등에는 사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디페니드라민은 일시적 불면증 개선 목적으로 25에서 50mg 투여합니다. 그러나 천식 발작, 만성기관지염에 의한 호흡곤란, 녹내장, 전립선 비대 등 하부 요로 폐색성 질환 등의 환자에게서는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의 약물을 앞서 봤던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수면 개시장애의 약물과 수면 유지장애의 약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수면 개시장애에는 Z클래스 약물인 졸피뎀 IR 제형을 1차적으로 선택해 볼 수 있고 트리아졸람과 같은 벤조다이아제핀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나 라멜디온도 수면 개시 장애에 권고되었습니다. 수면 유지 장애에는 Z클래스 약물 중 에스조피클론, 졸피뎀 CR 제제나 독세핀, 트라조돈 같은 항우울제를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55세 이상의 환자라면 멜라토닌 지속형 방출제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수보렉산트도 수면 유지 장애에 권고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가 등장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치료제란 질병의 예방, 치료, 예후관리 등을 목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형태의 치료제입니다. 사용자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소프트웨어 형태의 디지털 치료제를 사용함으로써 각 개인의 인지, 감정, 행동, 습관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변화를 유도하고 그것을 통해 치료적 효과를 이끌어내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디지털 치료제의 장점은 소프트웨어 형태이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제조와 관련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이고 효과가 검증이 되면 쉽게 보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침습적인 치료 접근이기에 약물보다 부작용이 적고 안전할 것입니다. 단점은 디지털 치료제의 효과 여부가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사용성에 따른 수능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불면증 치료제로서의 디지털 치료제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의 표준 치료인 인지행동 치료가 디지털 치료제에 의해 잘 이루어지길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치료제로는 영국의 슬리피오 RX와 미국의 솜리스트, 국내 에임메드사의 솜즈가 있습니다. 먼저 슬리피오 RX는 2024년 8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수면 패턴을 분석하고 맞춤형 치료 계획을 제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환자들은 수면 일지를 작성하고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행동 교정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수면의 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솜리스트는 2020년 4월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 스마트폰 앱 기반의 9주짜리 프로그램입니다. 불면증 인지행동요법의 수면 통합과 제한, 인지 재구성 및 자극 통제라는 3가지 기전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솜즈는 식약처 허가 국내 1호 디지털 치료기기로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6단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6주에서 9주 기간의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솜즈는 식약처의 비급여 형태로 등록되어 있고 처방 가능한 일부 병원에서 방문하여 진료 및 상담을 통해서만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수면으로 인하여 힘드신 분들은 다음 사이트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